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부자들이 샀다는, 그 주식, 부자들이 줍줍줍 하고 있다는 그 주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막 뭔가를 줍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주식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샀다는 주식들 지금 보면은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닌데, 바닥에서 마치 주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네, 이 주식들을 정말, 지금 사도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매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부자들이 많이 샀다는 주식, 네, 뉴스 기사에도 나왔어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고배당주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B금융이죠. 네. 사란 얘기가 아니죠. 사지 말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KB금융을 바닥에서 줍줍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요. 바닥이 아닌 상황인데, 여기서 뭘 줍줍을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수도 분리과세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들 같은 경우야, 네, 배당수도 분리과세 되면 좋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률이 뭐 한 2%만 나와도 땡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와서 배당 성향이 배당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 유지하죠. 그리고 은행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워낙 뭐 지금 2%대죠? 예금 그런 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은행보다 조금 높으면 네, 주식에 투자하지 뭐 안정적인 거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배당도 분리가 돼 나오죠. 그다음에 지난 작년보다 네, 배당금이 네, 그 정도 유지가 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배당률은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은행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막 한 6%대 막 보통 고배당주들 은행주 증권주 할 때 보면 증권주는 한 10%,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한 6%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많이 깎였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배당금은 주가처럼 그렇게 크게 뛰지 않아요. 뭐 100원이었다가 110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건데 주가는 1000원이었다가 2000원, 3000원 갈 수도 있거든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산 가격에서 그 정도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B금융이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인데 배당금을 옛날에는 뭐 12,000원 받았어. 그럼 10%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한 20만원까지 뛰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5%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시가 배당률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5만원에 사가지고 배당률 뭐 7%, 8% 나온다.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것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12만 5천원에 사가지고 나도 8% 배당 받을 거다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 고배당주, 금융주에 많이 속해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추이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배당수도 분리과세나 뭐 정책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적도 좋다고 나와요. 은행주도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보시면은 뭐 이평선 추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지난 연초에 한번 쑥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61선까지 잘 끌고 가고 있고 이평선 간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제 와서 네, 고배당주니까 사야 되겠다. 자, 조금 애매하죠. 네, 이게 한 3%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네, 배당금이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배당률 3% 정도면은 이거보다 좋은 기업들 많아요. 뭐 6%대, 7%대 나오는 고배당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네,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다른 의도가 있다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은행주를 배당으로 네,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도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요거는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뭐예요? 분기 배당으로 4번 나눠주죠. 3%를 4번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고배당이라서 사야 되겠다. 샀는데 배당금 나올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매수 매력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안정적이면서 뭐 배당률 한 5%대 6%대 나오면서 네, 추이도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KB금융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인 거죠. 갖고 계시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뭘 샀을까? 삼성생명을 샀답니다. 삼성생명. 요것도 배당 성향은 약 47% 정도 또는 그 이상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금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예상치가요. 그렇습니다. 예상치가 한 4%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데 요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예,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보험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나 금리가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얘네들은 수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은 현금을 받아가지고 고객들이 네,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하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고객의 돈을 일단 현금으로 받으니까 일단 회사 자산이 되고 돈이 많은 걸로 보이지만 이 돈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굴리냐면 보통 국채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원금이 약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금리의 연동성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겠지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주들은 일단 좋은 시절에는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충분히 그랬겠지만 지금은 네, 조금 다운된 상태죠. 근데 우리는 고배당주, 보험주, 그치, 배당 많이 주지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그렇게 가파른 성장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라면 배당금 쪽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현재 시점은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불과 24년도 그 기준 시점만 하더라도요 7만 원이었는데 지금 2배 올랐죠. 15만 원까지. 그럼 배당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배당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가 배당률이 한 4%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4% 정도라면은 네, 그 정도 주는 배당 주는 기업들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지금처럼 이거는 아까 KB금융보다 조금 더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격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황적으로 금리가 다운되는 시기이다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조금 매력도가 반감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지선 조금 더 보시면서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매수 들어가시면 재미가 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더럽게 없겠죠. 그래서 재미가 더럽게 없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뭐 나는 배당 노리고 네, 그냥 장기 투자 할란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사놓고 더럽게 재미없고 배당도 다른 데서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삼성생명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있죠. 삼성화재. 부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사들이는 건 나쁘지 않죠. 왜냐면 걔네들은 네, 자금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2% 배당 받으면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뭐 1000억 정도 투자했어. 그래갖고 2% 수익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억에 2%면은 네, 20억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적은 배당도 괜찮아 라고 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000억을 여기다 태울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화재는 그래도 삼성생명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죠? 우상향 추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네, 포지션이 뭐 나쁜 상황으로 간 건 아니죠. 근데 보험주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배당 성향이 그래도 49% 정도 제법 괜찮아요. 보험주들은 대부분 배당이 괜찮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거의 5%에 육박하긴 합니다. 한 4.8% 정도. 이거는 뭐 예상치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마지노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23년도부터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것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보험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시기는 금리가 높았던 시기고요.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추이는 일단 좋으니까 유지는 하시되 요거는 뭐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금 같은 경우도 5% 육박한다 그러면은 나쁜 배당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네, 배당 그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도 받게 되는 거고요. 추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글쎄요, 뭐 시세 차익을 크게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배당 수익을 뭐 10%까지 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보험주라는 거, 그 다음에 금리는 앞으로 높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낮아지기만 할 거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배당 시즌 지나고 났을 때 상당 부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팔 필요는 없지만 네, 매수를 뭐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가실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KTNG 볼게요. KTNG도 많이 샀대요. 많이 샀는데 요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보통 이제 지주사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KTNG도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네, 24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9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 14만 원, 15만 원대 육박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요거는 지지 라인대가 좀 잘 연결되어 있고요. KTNG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흡연으로 망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뭐 네,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잘 팔아먹고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금리보다는 경기 영향을 좀 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요소는 지금 없지 않나 보여지긴 합니다. 자, 추세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 주가가 뭐 작년 재작년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고점 즉 신고가 나온 포인트가 13만 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뭐냐면 현재 가장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 포인트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는 13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배당 쪽에서는 이제 배당 성향이 뭐 70%까지 될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나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70%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배당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배당성이 높다라는 것은 배당을 좀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배당금, 시가 배당금은 지금 한 4% 조금 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4% 정도면은 고배당률에서 나쁘지 않고 현재 추이도 네, 지지선이 13만 원대 위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배당만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근데 보통 네, 4% 먹자고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안 나오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근데 뭐 아무튼 요건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포지션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원하신다면 매수를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홀딩 하시는 거는 네, 지금으로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자동차 쪽도 하나 있네요. 현대글로비스. 근데 요것도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요거는 글로비스는 아시지만 자동차 물류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덩달아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이긴 한데, 야, 이 글로비스가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얼마 안 하던 주식이었거든요. 얼마 안 하던 주식이었는데 그룹에서 키워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키워준다. 현대차 그룹에서 키워줄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막 이런 것도 논란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22년, 23년도부터 주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배당 성향은 25% 정도,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은 3.8% 정도인데 25%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배당금이 일단은 늘어나야 돼요.
배당금이 한 10% 정도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봐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빠집니다.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최근에 자동차 업종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추이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지지 포인트는 16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배당금, 시가 배당률은 4%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4%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판단 좀 드는데 4%대,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25% 정도. 애매하네요. 그죠? 네. 애매합니다. 배당금을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현대차 그룹이 요즘에는, 배당금 올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런 뭐, 분리과세에서 이탈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배당금 올려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방 경직성은 잘 잡힐 거예요. 최근에 형성된 지지는 16만 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죠. 지금 17만 8천 원이니까 좀 내리더라도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겠고요. 17만원에도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17만원 지지선 보시는 게 맞겠고,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16만원 정도까지 지지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평선은 약간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조절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시점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동차 업종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또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긴 합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무조건 뭐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그냥 사놓고 배당 받으면서 그냥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좀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의 박스 형태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계속 얹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G를 한번 볼게요. LG. LG를 많이 사고 있다는, 이거는 주가 올라온 게 없죠. 주가 올라온 게 없어요. 지주사 개념이고요. 배당 성향은 약 4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오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없어요. LG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략하시기에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82,000원 아래쪽 지지포인트 좋죠. 그 다음에 추이가 아직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서 아마 이게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시가 배당률이 주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4% 이상 나옵니다. 약 4.4, 4.5 정도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왜냐면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금이 높다, 배당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조금 챙겨볼 수 있겠죠. 뭐 5%도 못 먹겠어 이런 생각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요소 좀 됩니다. 난 배당금 일찍 받은 셈 치지 뭐 5% 올라오면 팔아먹을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홀딩스죠. 홀딩스. 지주사예요. 더럽게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보통 홀딩스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그래도 정책 수혜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홀딩스입니다. 배당 때만 잠깐 움직이고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생각한 만큼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로 콱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배당을 보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차익을 생각할 것인지를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배당이든 시세차익이든 간에 지금은 주가 수준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82,000원 아래쪽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단기적 저항 때는 85,000원, 86,0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만족하실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82,000원
5,000원 넘어서 6,000원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시세가 조금 더 상승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는 좋은 편이에요. 홀딩스라는 거, 지주사라는 것만 제외하면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고배당 쪽에 배당 성향도 높고 주가도 저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바닥에서 줍줍줍줍 하고 있다는 주식, 이거 말고도 KT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그거나 다들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배당주가 그동안 고배당을 많이 챙겨주고 뭐 주고 다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버렸다면 내가 받아먹을 배당의 그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시가 배당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 배당 먹으러 들어갔다가 10% 빠져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고르고 선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들 보실 수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킹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닌 성장주이면서 배당을 좀 챙겨주면서 주가가 아직 덜 올라온 그런 쪽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 보시고. 근데 보통은 배당주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큰 자금이나 또는 이제 덩어리 자금들을 이제 이 정책적인 어떤 수혜, 즉 세금적인 부분의 수혜를 좀 보기 위해서 굴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자들이 요즘에 분리과세 때문에 샀다고 하는데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부자들이라고 꼭 이렇게 이런 주식을 다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한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그 부분도 꼭 보셔야 돼요. 올라갈수록 시가 배당률이 떨어진다는 거, 먹을 게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이 동지라서 밤이 깊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내일은 팥죽인가요? 그거 드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들 하시고요. 남으면 저도 좀 주시고요. 자,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